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3일 일요일이죠. 제가 지금 이제 교회 갔다 왔다가 이제 교회 분들한테 이제 달러를 10월 말까지 좀 많이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후배 중에는 회사가 달러로다가 매일 미국에서 물건을 달러로 결제해서 사와서 한국에서 이제 유통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도 한 부장급은 되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당장이라도 얘기해서 지금 달러가 그래도 환율이 좀 쌀 때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좀 더 많이 사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간단히 한 10분 정도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외환보유고에 대한 그런 게 제가 이제 또 저는 경제학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식이 약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ABCP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또 다음에서 그 어학용어를 또 찾아보고 또 그래야 돼요. 옛날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또 머리도 나쁘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권이나 이런 부분 특히 강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요번에 채권 공부를 하면서 좀 한번 업데이트 했어요. 채권의 기본적인 가격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좀 깨지면서 배우는 거죠. 자, 채권 투자를 또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이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김근배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 외환 모의고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강의한 거를 제가 현재는 좀 후원을 못했는데 죄송한데 하여튼 나중에 후원을 하고요. 이분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그걸 정리하고 나름대로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그분은 아무래도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쌓아왔던 게 다 투자의 입장이죠. 아무래도 저는 현재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디테일하게 투자 시점과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환율에 대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나름대로 특집 방송이라고 했는데, 조회수가 150건밖에 안 나왔어요. 어차피 종목을 얘기 안 하니까 더 안 나오죠. 어쨌든 안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저랑 관련도 없는데,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나대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유료 회원분들만 얘기할까 하다가 역시 다 오픈해 드릴게요. 유료 회원님들은 좀 이따가 제가 식사도 못 했거든요. 빨리 하려고요. 식사한 후에 제가 좀 전략을 유료 회원님들 위해서는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방송을 또 따로 저녁에 할게요. 전략이 좀 새로운 게 나왔는데 좀 쌈박해요. 쌈박합니다. 앞으로 11월 전략이 좀 쌈박해요. 물론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을 위한 이 외환 모의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제 외환 보유고를 얘기하려면 한국은행이 이 국제투자대조표라는 것을 계속 그 분기마다 발표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본 조선의 외환방어 능력, 조선이라는 건 저는 지금이 일제 말기 친일파들이 날뛰면서 나라 팔아먹으려고 지금 일본에 막 이렇게 붙는 것처럼 저는 지금 역시도 기득권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달러나 금이든 많이 사놨겠죠. 그래서 기득권들이 이제 나라를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월가나 이런 미국들의 앞제비 또는 중국의 앞제비 이렇게 해서 지금도 조선 거의 구한말 시대라고 봐요. 이런 얘기들 해서 위험을 알리는 전문가들도 몇 명 없고 김근배 교수님은 참 그런 걸 많이 알리셔서 제가 또 아무래도 경제학 교수기 때문에 좀 깊이가 있죠. 그래서 좀 방송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요즘에. 저도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그죠? 자, 그럼 이 국제 대자대조표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건 이제 2020년 8월 18일 2분기면 언제죠? 456 그 2분기에 국제투자대조표를 기초로 해서 만든 자료예요. 이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표를 다운받고 그런 건 좀 의미가 없고 결론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020년 11월 18일에 또 3분기면 언제죠? 7, 8, 9 요 석 달에 국제투자대조표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요거는 이 8월 18일에 발표했으니까 11월 18일 다음 달 18일쯤에 발표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굉장히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는 게 나오는 거는 거의 100%죠. 또 우리가 보유하면서 쓴 것도 있고 환율도 상승해서 현금도 많이 썼죠.
그래서 아마 쇼크가 올 것 같아요. 그 외환자산이 많이 감소했을 경우 쇼크가 예상됩니다. 쇼크가 예상돼요. 별표예요. 그렇죠? 대충 예상이 나오죠. 이때 아마 18일 날 이 그 국제 투자 대조표가 발표되면서 아마 시장이 더 출렁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싶으면 11월 28일 이후 한 21일이나 22일, 그러니까 폭락 한 후에 들어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1월 24일이나 이때 금리 인상을 또 0.5% 정도 할 거죠? 그러면 다시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보름이나 뭐 그 정도. 그래서 주식을 다시 하고 싶다 하면 달러 샀던 거를 좀 환매해서 그 11월 한 21일, 2일, 한 요때쯤 폭락했을 때 잠깐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름쯤. 대충 시기가 나오죠. 그리고 종목도 대충 나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6월 말 기준.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2분기 자료밖에 없어요. 2분기 자료로 분석했을 때도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해요. 자, 보셔. 우선 이 외환보유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순대외 금융채권과 순대외 채권이라는 순은 그 100% 깔끔한 순수, 순금 뭐 이런 거 있죠. 금도 100%면 순자 붙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비 이제 해외에 대한 이제 채무 채권, 그러니까 돈을 받고 돈을 줄 권리. 요 채권은 이제 받을 권리겠죠. 근데 이 금융채권은 이제 7,441억만 달러가 맞겠죠. 만 달러. 근데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 경상수지로 얘기했을 때 외국에 투자된 돈까지 다 합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를 했겠죠. 어디 기업을 했든 개인이 했든 한국은행이 했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외환보유액까지 포함된 거예요. 지금 4천만 달러가 안 되겠죠? 이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7441이에요. 이게 6월 말 기준이에요. 6월 말.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죠.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 여기서 순대외 채권은 무슨 얘기냐면, 요걸 읽어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카메라 금융을 뺀 거예요. 왜 금융을 뺐냐면, 순대외 금융채권과 순대외 채권의 차이는 국내 거주자 중심의 이제 투자를 얘기를 해요. 순대외 금융채권 역시. 그 순대외 채권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직접 투자, 국내 내국인 금융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금융상품의 특성상 이 가변적이죠. 금융상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빠지고 그랬잖아요. 채권도. 그런 거는 빼는 게 맞다 이거죠. 가변적인 거. 그래서 대외 금융 채권에서 가변적인 걸 뺀 게 가변적인 투자 상품을 뺀 채권이 순대외 금융 채권이에요. 요거 순대외 그냥 채권이에요. 결국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것이 순대외 채권. 그래서 순대외 채권 금액은 요 3,861억만 달러 정도 봐요. 그 정도 봅니다. 자, 여기서 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단기 순대외 채권 금액은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여기 그러니까 7,441억에서 또 요걸 이제 외환보유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은 4415억 그러니까 4,441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단기 순외채 그러니까 금융 채권을 뺀 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게 외환보유도 포함된 건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거는 요 4415억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환율 방어를 하려면 정부와 중앙은행 여기 보시면 이 정부와 중앙은행 그 돈은 바로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은행이 산 거, 기업이 산 거, 또 개인이 펀드나 은행을 통해서 산 것까지 채권이 모두 섞인 금액이에요. 막 섞여 있어. 장단기도 단기 물론 이제 외채니까 단기 것만 얘기했을 때도.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 순대외 금액 그 대외 채권인 870억을 빼야 돼. 여기에서 요 870억 빼고 또 민간 단기 외채인 1,729억 원은 달러를 빼야 돼요. 왜 빼냐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바로 외환방어에 쓸 수 있는 그 돈은 민간과 개인이 갖고 있는 채권은 정부가 마음대로 외환방어에 쓸 수가 없죠. 그죠? 자편은 있으나 허수라는 거야. 허수야, 허수, 이건. 그래서 이 허수를 빼면 얼마가 되냐면, 결국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의 순대외 채권, 6월 말 기준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2,990억 달러. 그리고 이거 90% 이상은 채권으로 보여요. 그래서 채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대외 채권, 정부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돈은 2,990억밖에 6월 말 현재도 안 됐다. 근데 이게 더 줄어들었겠죠. 왜냐면 도시락 포탄도 막 던졌죠. 그래서 계속 200억 달러씩 줄었죠. 언제? 예, 8월 달에 줄었죠. 이제 9월 달 준 거, 10월 달 준 거 이제 11월에 또 발표하죠. 왜 그리고 90% 이상 채권으로 돼 있냐면 달러나 이런 걸 안 갖고 있냐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권이 가격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일본도 그렇고 다 채권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먹겠다고 이렇게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순채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 국가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채무 국가가 돼요. 길게 봤을 때는 빚쟁이 국가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 채무는 2021년 35.6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44.1%로 급등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으로 결제를 할 돈, 여기에는 우리가 뭐 곡물이나 식량을 사올 때 쓰는 그런 그 외화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다달이 그 환율이 올라가면 그 돈도 계속 쓰는 게 많아지겠죠. 뭐 들어오는 돈은 외환보유고에는 의미가 없어요. 나가는 돈 기준이에요. 나가는 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 외환보유고를 IMF 권고 기준 적당한 기준은 뭐냐면 제시한 게 걔네들이 제시한 그 저희가 뭐냐면 외환보유액이 그 단기적으로 IMF에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 외환 준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단기 상환해야 되는 거 3에서 6개월 동안 수입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야지 적정한 외환 보유고예요.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수입액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수입액. 이 정도를 지출할 수 있는 그 보유액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채무 지불을 상환할 만큼, 그러니까 12개월에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그 뭐 경상수지 다 포함돼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고 더 뭐 받고 해서 하여튼 12개월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출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입은 의미가 없고 나가는 돈이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외환 보유가 적정한 거다라고 IMF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을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11월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얘기할 건 뭐냐면 11월 18일 전으로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제 투자 대조표를 발표하면은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이 순대외 채권, 순대외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한 그거를 이제 계산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도표로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은 이거에 이제 얼마 남았는지 이거에 이제 집중하는데 이게 발표하면 시장은 충격을 받고 확률은 더 급등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6월 현재 어쨌든 외환보유고를 계속 쓴 거는 다달이 그 2월 돼서 발표한 거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2분기 발표, 2020년 8월 18일 2분기 발표 국제 투자 대조표보다는 2020년 11월 8일 3분기 국제 대조표가 당연히 외환보유고가 많이 죽어 있는 거는 저도 예측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11월 외환보유액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 4만 달러가 붕괴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정부와 중앙은행 순대외 채권이 6월 말 기준에도 우선 이제 2,99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좋아요. 우리나라 그 개인들 거하고 회사 거를 붙여도 4만 달러가 붕괴돼요. 그래서 39,000 얼마 달러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시점이 되죠. 그럼 이제 11월 18일 전후로 또 한번 폭락합니다. 폭락해. 예? 이 데이터를 안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형편없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환보유고에 잡히는 허수가 많아요. 또 허수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현대차의 지사가 뭐 미국에 있는데 걔네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거는 이제 그 채무는 안 잡힌다는 거죠. 물론 이제 플러스를 내면 상관은 없는데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 미국 지사나 지점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쪽에 메꾸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건 다 안 잡혀요, 통계상.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럴수록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 외화 유출도 상당히 많다. 예, 그런 것도 안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본 엔화의 시스템을 봤을 때 엔화가 사실은 외환보유고를 걔네들은 계속 안전자산으로 불렸던 거는 재정부에서 뭐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사주죠, 그거를. 그래서 중앙은행이 다 갖고 있고 외국인의 사실은 뭐 채권 보유율이 한 8%인가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보다 미비한데 그 외국계 자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 역시도 일본에서 이제 빠져나올 거라는 거죠. 채권이 뭐 폭락하면서 금리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채권을 갖고 있는 손해를 보죠.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마이너스 1%인데 미국이 4%가 된다면 이 8%라도 우선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는 안정적인 게 자신들이 한마디로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계속 사주면 되죠.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되고. 그렇지만 요번에는 좀 자신의 어차피 자신들의 그 내부적인 펀더멘털에 의해서 급격히 무너진다는 거죠. 국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150엔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시스템으로 잘 유지가 됐다면 이건 어차피 그 시스템이 이제 깨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화도 지금 160엔을 갈지 170엔을 갈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11월부터 공조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엔화, 뭐 유럽도 다 깨지겠지만 어쨌든 요번에는 이제 선진국이 깨질 차례다. 네. 그동안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나 개발도상국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11월부터는 개발도상국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들이 이제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북아시아가 깨지겠죠. 동북아가 깨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거 투자라는 개념보다 본인의 그 가계를 지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거로 김근배 교수님이 또 이런 강의를 해줘서 막 떠도는 그런 경상수지는 흑자다 막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서 그걸 좀 공부를 하려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순대외 채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정부만이 외환방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외환보유고에는 그 은행과 기업 그리고 개인이 산 그러한 채권까지 해외 채권까지 경상수지로 잡혀 있다. 그래서 허수다 허수. 그리고 어쨌든 11월 18일 전후로 그 한국은행에서 국제투자대조표를 발표하면 아마 쇼킹이 한번 올 것 같다. 지금 외환보유고 불안하다는 얘기들 계속 나오죠? 근데 그거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없죠. 3개월마다 발표하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주식을 다시 사시고 싶다면 12월 한 22일이나 21일 아마 좀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때쯤에 안 빠지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기 전에 그때쯤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죠? 시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저도 공부하는 대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중에 유료 회원님들은 잠깐 좀 제가 좀 작전을 좀 짠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 방송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되세요.